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인사드리고 이제 본 강의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퍼널 브레인 원데이 클래스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1부에는 제가 진행을 하고 2부에 김인혁 대표님께서 준비를 하셨는데요. 자, 1부에서는 무엇을 할 것이냐면은 1부는 퍼널에 대한 우리가 기본적인 아웃라인을 가져가는 걸 할 거예요. 이제 뭐 AI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에 우리가 일일이 손 하나하나 수공예처럼 작업하는 시대는 좀 지났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 어떠한 인사이트를 가지고 좀 더 AI에 더 많은 작업들을 함께 녹여내서 작업을 해내느냐. AI는 상향 평준화를 시켜주긴 하지만 차별화를 시켜주는 데까지 가기 위해서는 내 개인의 인사이트가 되게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여러분들이 이 퍼널에 대한 인사이트를 가져가는 시간을 가져갈 거고요. 그리고 뭐 우리가 그래도 전반적인 개념들을 같이 훑고 지나가야 그 다음에 실전으로 들어갈 때 가능하잖아요. 2부에서는 여러분들이 그 실전으로 여러분들만의 퍼널을 생성을 하고 그 퍼널을 또 실체화시키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예전에는요, 저희가 퍼널을 하나를 설계를 하면 어떤 이야기를 많이 했냐면 퍼널 설계하기 위해서는 보통 뭐 3개월에서 뭐 6개월도 걸리죠. 그리고 좀 더 숙련이 되면 베타 버전을 돌리는 데까지는 못해도 한 2주 이상들을 걸립니다. 그리고 또 뭐 한 달 정도까지는 걸리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단축시켜서 일주일 또는 뭐 3일 이렇게 그 시간 안에 더 숙련이 되면 뭐 하루 안에도 내가 베타로 돌릴 수 있는 퍼널들이 완성돼서 아웃풋할 수가 있다라는 그 자신감을 오늘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한번 계속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25일이네요. 사진이 좀 사기스럽지만 이해해 주시고요. 저는 실전 퍼널 8년 차입니다. 현재 라이브 퍼널 대표이고요. 퍼널 해킹 포럼을 리딩하고 있고, 퍼널 전문가 크루인 가치 창업가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퍼널 강의는 2019년 2월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제가 최근에, 작년 정도부터는 강의를 좀 거의 안 하고 있죠. 그러니까 강의를 안 하는 이유는 이제 주변에 강의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저는 좀 비즈니스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퍼널과 관련된 비즈니스 모델 특허도 출원 중이 아니라 출원되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제가 퍼널 이력이 그냥 가짜가 아니라는 것을 사업자 등록증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2019년도 2월 달에 처음 퍼널 관련 회사를 어, 가-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리디젠 대표를 역임을 했고, 그래서 리디젠에서 가장 큰 성과들을 만들어냈죠. 그 다음 지금 현재는 라이브 퍼널의 대표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저희 지분 한 50% 이상 정도 되는 동업관계 비즈니스도 있고요. 또 다른 사업자를 가지고 지금 사업을 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가장 잘하는 영역은 지금 요 영역이고요. 그동안 해왔던 퍼널들 좀 대충 적어봤습니다. 자, 저희 1교시를 일부를 퍼널학개론이라는 작은 주제를 정해봤어요. 그중에 주제를 3개로 나눴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먼저 퍼널이란 오늘은 아마 그 왕기초분부터 그 실력자까지 있으실 거예요. 근데 실력자분들께서 항상 느끼시는 거 뭐냐면 중간 정도 되면 빨리 건너뛰자 이러는데요. 내가 깊이가 깊으신 분들은 기초적인 부분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내가 잊고 지냈던 인사이트를 다시 꺼내시거든요. 아마 그런 시간을 좀 갖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빨리 한번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질문들도 많이 하십니다. 제 비즈니스 카테고리에 맞는 퍼널을 골라주세요. 비즈니스 카테고리에 맞는 퍼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채팅. 있다 1, 없다 2. 3번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1, 2, 3. 자, 있다라고 하는 건 좀 이상한 거예요. 그렇죠? 없기도 하고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2번 또는 3번이 정답입니다. 비즈니스 카테고리에 맞는 퍼널이 아니라 내가 전략이 어떻고 목표가 어떠는지에 따라서 세팅하는 방법이 다르고 기획하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물론 기본적인 틀은 있겠죠. 자, 한번 계속 볼게요. 자, 퍼널이라는 건요, 여러분 고객이 내 제품 또 내 서비스를 구매하고 활용하고 쉽게 만드는 그냥 모든 단계를 그냥 퍼널이라고 부릅니다. 사고 쉽게 만드는 거. 그리고 또는
이용하고 싶게 만드는 거, 내 편이 되고 싶게 만드는 그런 과정들. 온라인에만 존재하냐? 그렇지 않아요. 오프라인에도 있습니다. 오프라인 매장에서 커피 한 잔을 더 잘, 뭐, 커피를 굳이 우리 매장 와서 마시고 싶고, 오면은 또는 업셀링이나 크로스셀링 해서 추가적인 객단가를 높여주고 싶고, 이런 모든 고객 심리를 끌고 가는 그 영역들 다 퍼널이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볼게요. 대중을 향해서 그냥 내 거 사주세요 하는 방식이 여전히 국내에도 퍼널이 많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98% 이상은 대중을 향해서 그냥 내 걸 사달라고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광고 시장은 굉장히 뜨겁죠. 여러분, 퍼포먼스 마케팅 잘하면 제품을 잘 팔 수 있을까요? 아니요. 퍼포먼스 마케팅을 아무리 메타 광고, 구글 광고를 잘한다고 해서요. 그걸 잘하는 것과 전환율을 높이는 것은 어느 정도 차이가 크게 납니다. 유입이 잘 되는 것과 유입에서 전환을 시키는 그런 이슈는 좀 다르거든요. 퍼널은 여러분들이 유입에서부터 전환까지 모든 것들을 이제 기획하는 방식이라고 보셔야지 돼요. 퍼포먼스 마케팅 역시 전체 퍼널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관심 있는 사람만 먼저 뽑아내야 되죠. 그 뽑아낸 사람들을 거르고 굴러서 내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끌고 가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자판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퍼널을 자판기에 좀 접목해서 설명을 좀 많이 하곤 했었어요. 자, 자판기를 여러분 10,000원짜리를 넣어서 여기 1,100원이 나오네요. 10,000원짜리 지폐를 넣었더니 1,100원이 나오는 자판기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얘를 좀 더 개선을 했습니다. 개선했어요. 자판기가 완성됐어요. 퍼널은요, 돈 만드는 자판기거든요. 그럼 내 제품을 통해서 이 퍼널을 통과하면서 돈이 100원이라는 투자를 했더니 10,000원 투자했더니 1,100원이 나왔습니다. 100원 벌었죠. 그 다음 10,000원을 했더니 50,000원이 나왔어요. 그럼 얼마 벌었을까요? 40,000원을 벌었죠. 어떠한 자판기를 소유하고 싶으세요? 제가 자판기 둘 중에 하나 드릴게요 한다라면 1번 자판기와 2번 자판기 어떤 자판기를 받고 싶으세요? 당연히 2번 자판기를 받고 싶으시겠죠. 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해 줘야 될 것은 뭐냐면 고객을 어떻게 내 편으로 만드는가입니다. 자, 만나는 첫날부터 바로 결혼합시다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마케팅을 뭐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까? 연애하듯이 해라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고객과의 밀당이 중요하고 고객과의 스텝 바이 스텝으로 내 편으로 만들어서 나의 열렬 팬으로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알아서 바이럴을 일으켜주죠. 자, 그러한 과정들을 하나씩 넣어야 되는데 우리가 잘못한 방식의 마케팅은 뭐냐면 그냥 대중을 향해서 우리 거 좋고 스펙 좋으니까 우리 상세 페이지로 와서 바로 구매해 주세요라는 방식의 마케팅을 여전히 아직도 이게 단계별로 필요하고 고객과의 밀당도 필요하고 점진적인 무엇인가 구조를 설계해야 되겠지만 설계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쳐서 중도에 포기하거나 아니면 했는데 전환이 안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시거나 그런 경우들도 꽤 있으실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 고객을 향해서 내 걸 사주세요 하고 바로 광고한 이거랑 똑같습니다. 후킹 되게 세고 뭐 영상 엄청 잘 만들었고 영상이 고객 심리에 입각해서 여러 가지 그 요소를 정말 잘 꽉꽉꽉 채워 넣었더라면은 물론 여기서 뛰어 올라가는 사람들이 한 명이 아니라 세 명 정도까지도 있겠죠. 한 명 올라가 100명 중에 한 명 올라가면 1%인데 100명 중에 세 명 올라가면 3%. 와, 세 배 늘었다. 이렇게 하고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겠지만 자, 우리가 퍼널을 만드는 이유는 이거예요. 고객에게 좀 친절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원하는 고객들을 좀 더 친절하게 한 땀 한 땀 밟고 최대한 많이 올라오는 계단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요. 관심 있으면 한 칸 올라오라는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여기 이제 퍼널인 거죠. 그 다음 단계로 올라오세요. 그 다음 단계로 올라오세요 해서 자, 여기에서 이제 계속 전환을 시켜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전환을 시켜준 이 구조들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자, 가치 사다리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죠? 러셀 브런슨 책이 국내에 번역본이 나온 이후로부터 가치 사다리라는 단어는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고객에게 판매하는 이 계단을 설계하는 게 바로 가치 사다리를 설계한다라고 표현하고 그 이전에 국내에서는 저희가 뭐라고 표현했냐? 고객의 이동 경로를 설계한다. 또는 고객의 뭐 행동, 행동
행동 구간을 설계한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표현을 했죠. 그래서 가치 사다리를 설계할 때 처음에 어떠한 메시지부터 주고 마지막에 작은 무료를 체험하게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가치가 올라갈수록 가격이 올라간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무료 스케일링부터 또 무료 스케일링을 받으러 왔더니 그다음에 뭐 미백에 대한 안내를 해요. 미백을 결제하고 가는 거죠. 미백을 결제하고 가서 그다음 미백을 받다 보니까 치아 교정도 하게 되고 자, 이렇게 오프라인에서도 여러분 이렇게 전략적으로 고객에게 더 큰 비용을 내게끔 할 수 있는 이 구간들을 설계를 하는데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설계를 하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어,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은 퍼널에 적용되고 있는 건강편지 퍼널이죠. 건강편지 퍼널, 다른 말로 뭐 컨텐츠 큐레이션 퍼널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이 퍼널이 나왔던 경로도 그거예요. 어떤 건강 제품을 판매를 하는데 건강 제품을 바로 소개하자니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다른 데랑 비슷하고 똑같이 스펙이나 또는 이거를 제조하신 분이나 뭐 레시피 소유자 이런 분들 박사님 이런 분들을 계속 어필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래서 그 제품이 필요할 만한 가망 고객들에게 만성질환을 약 없이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30가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무료 뉴스레터를 구독하게 하는 편지를 구독하게 하는 이 무료 퍼널을 먼저 광고를 때려서 여기에 고객을 쓸어 담았고요. 그 다음에 그들 중에 아까 계단 올라오는 것처럼 제품을 체험하세요. 제품을 체험했어요. 제품 체험한 고객이 그걸 통해서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제품을 체험한 고객에게는 이 퍼널 이쪽 이 두 번째 단계 퍼널에서는 고객의 이 제품에 대한 어떤 스펙이나 이런 것보다요, 고객이 체험했을 때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보내주거나 인지를 시켜주는 것이 굉장히 유리해요. 그렇게 하다 보면, 아, 내가 지금 이러한 반응이 있는 것이 나의 몸에서 긍정적인 작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구나. 고객이 스스로 얼마예요? 물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매해요? 물어보게 되죠. 물론, 뭐 구매하는 루트를 그 안에 심어 놓죠. 그렇게 해서 스스로 찾아서 구매를 하고 재구매를 하고 하는 이러한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서비스나 물론 지식산업을 퍼널화시키는 건 좀 더 많이 수월하고 쉽지만 보통 제품은 어렵다고 생각하시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국내에서 이 퍼널로 대규모 매출을 일으킨 이 제품이 어, 제가 퍼널 운영하는 때까지만 해도 한 1년에 300억까지도 팔았는데 가장 많이 판 퍼널이에요. 제품으로만 따졌을 때. 그런데 이 제품이 만든 지가 2020년도인가 21년도인가 2020년도에 제가 여름에 첫 기획을 했는데 아직까지 제품이 팔립니다. 그 퍼널이 이 재구매가 되게 괜찮아요. 왜냐? 이만큼 누적됐기 때문에 그러죠. 자, 퍼널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고르라면 여러분 고객입니다. 그래서 모든 생각의 포인트는 오직 고객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객. PSR, 우리 지난 특강과 지지난 특강에 PSR 다뤘거든요. PSR은 제가 요즘에 퍼널을 설계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예요. PSR. 고객의 얼마큼 준비되어지는 고객의 준비도를 체크하는 또는 이 고객의 현재 타겟을 분석하는 요소인데요. 이 PSR을 통해서 시장 조사도 이 PSR에 녹이고 뭐 그 고객에 대한 그 부분들도 고객에게 뭐 어떤 거죠? 타겟 분석하는 것도 다 PSR에 녹여서 하죠. 이 PSR에 대한 자세한 제 예전에 책을 작년 초에 써놓은 책이 있는데요. 그중에 PSR만 따로 빼서 따로 낫건으로 확장해서 써놓은 책이 있어요. 그걸 무료로 좀 배포했거든요. 혹시 못 받으신 분은 좀 이따 김력 대표님께서 여기 채팅창에 링크 올려주시면은 그거 클릭하셔서 일단 잠깐 일부 끝나고 2부 들어가기 직전에 여러분들 거기에 신청하셔서 PSR 책은 다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PSR을 여러분들의 GPT에 넣고 운영하셔도 돼요. 그리고 2부에서 보실 우리가 그 퍼널을 그냥 단기간에 만들어줄 수 있는, 하루 안에도 만들어줄 수 있는 그 도구 안에도 이 PSR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광고 문구 뽑을 때도 PSR을 넣고 뽑으시면 좋아요. 자, 그래서 모든 것들은 다 고객이다. 랜딩도, 광고 소재도, 테스트 기준까지 오직 고객만 고려해서 해라.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퍼널을 만들 때 이 순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퍼널 설계를 하시고, 두 번째는 퍼널 생성을 해야 되죠. 세 번째는 퍼널 최적화를 하는데, 퍼널 설계를 할 때 오퍼를 만들고 고객이 무엇을 제안할 것인가, 가격을 제안하는 게 아니라 가치를 제안하는 방식이거든요. 무엇을 제안할 것인가, PSR을 정의하고, SLO를 넣을 거면 SLO를 설계를 하고, 퍼널을 해킹을 합니다. 퍼널을 해킹하는 것은 퍼널 고수들이 좀 많이 하고 있는 방식 중에 하나죠. 내 것이 첫 번째 기획일 필요가 없어요. 잘 만들어진 퍼널을 해킹하면 됩니다. 다른 사람, 이 떡을 판매하는데 떡을 잘 팔고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루트를 통해서 어떤 경로로 고객을 끌어당기고 있지? 그러면 이번에는 그 교육은 어떤 방식으로 뭐 AI 생성 교육했을 때 AI 생성 교육을 굉장히 효과적으로 고객을 쫙 빨아들여서 잘 매출을 일으키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어떻게 퍼널을 그 안에 심었을까? 잘 운영하는 사람들은요, 이게 퍼널인지도 모르면서 퍼널이 그 안에 들어가 있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퍼널은 무엇이다? 고객을 더 손쉽게 내 편으로 만드는 일련의 모든 과정이라고 했기 때문에 뇌에 이미 그것이 장착되어져 있는 분들은요, 이런 고객을 설계할 때 퍼널적 방식으로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냥 가치 사다리를 설계를 해요. 가치 사다리 노트에다 서 설계하거든요. 그냥 연필로 찍찍 그려가면서. 여기 이거 중요합니다. 퍼널 스택. 저 오늘 이 퍼널 스택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해요. 퍼널 스택은 무엇이냐면은 아까 그 가치 사다리라고 있었어요. 이렇게 가치 사다리가 있었습니다. 그럼 고객을 그 다음 단계로 계단으로 끌고 올라와야겠죠. 또는 고객이 스스로 올라오게 만들어야겠죠. 스스로 올라오게 만드는 그 과정, 스스로 올라오게 할 때 어떠한 전략으로 고객을 스스로 올라오게 만들지? 그 등에 어떻게 올라타게 만들지? 이 전략을 실현시켜 주는 게 퍼널이에요. 오늘 제가 세 번째 그 일부의 3장에 퍼널 유형 한 28가지 갖고 왔습니다. 비즈니스에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는지, 우리가 퍼널이 도대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알아야 내 전략에 맞는 퍼널들을 조립해서 갖다 끼워 넣을 거 아니에요. 한 28개 정도 추려봤거든요. 이따 보여드릴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첫 번째, 광고를 통해서 내가 리드를 캡처하는데, 리드는 가망 고객을 의미해요. 리드를 캡처하는데 이 리드를 모집할 때 어떠한 전략으로 하지? 전자책을 줄까? 웨비나를 할까? 아니면은 컨텐츠를 잘 큐레이션을 해서 뉴스레터를 발행을 해줄까? 그런 것들이 다 전략이에요. 어떻게 모을까? 그 모으는 전략을 실현시켜 주는 것을 퍼널이라고 하기 때문에 어떠한 퍼널을 얹힐 것인가? 가치 사다리의 퍼널을 여러 개를 이제 얹히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도 하나의 퍼널이지만 퍼널 속에 퍼널의 구간을 나누어서 그 위로 고객을 점프업 시키는 모든 전략도 다 퍼널입니다. 퍼널이 모여서 퍼널이 되고요. 그리고 이 퍼널들이 또 모여서 확장 퍼널이 되는 거예요. 이 퍼널은 100% 그럼 자동화여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 최근에 지금 운영하고 있는 퍼널 중에 제가 아까 퍼널 전문가 저희 크루를 운영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저희 크루에서 함께하고 있는 비즈니스 중에 창업 플랫폼이 있는데요. 이 창업 플랫폼을 가동시킨 지 이제 겨우 한 달 조금 넘었어요. 기획하기 시작한 지는 한 달 반 정도 됐고, 가동시킨 지는 한 달 정도 됐는데요. 그 안에는 창업이기 때문에 전화 퍼널도 들어가 있습니다. 전화는 수동이잖아요. 그렇지만 이 수동이 끝나자마자 바로 자동화시켜서 뭔가 컨텐츠 하면서 또 돌아가는 요소들이 있겠죠. 자동과 수동,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결합하는 퍼널들도 운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전략으로 무엇을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자, 그렇게 해서 이 구간으로 올라타게끔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퍼널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 퍼널이 이렇게 짜여지는 것을 무엇이라고 한다고요? 퍼널 스태킹. 퍼널 스태킹. 어떻게 표현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퍼널 스택을 다 하면은 나만의 퍼널 맵을 또 그릴 수가 있겠죠. 지도를 그려 놓는 거예요. 자, 퍼널 맵도 그릴 줄 알면 좋긴 한데 얘도 요즘에 뭐 시스템이 알아서 또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퍼널 생성을 하는데요. 세일즈 페이지 판매하실 일이 있으면 세일즈 페이지를 보통 먼저 만들어요. 왜 먼저 팔고 봐야지. 팔기 직전에 있는 모든 컨텐츠가 다 만들어준 다음에 세일즈 페이지를 만들면 어떻게 돼요? 세일즈 페이지를 돈 버는 데까지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세일즈 페이지를 먼저 만드세요. 네, 요즘 세일즈 페이지를 먼저 만들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육성 시퀀스라는 거 설계합니다. 육성 시퀀스가 뭔지 조금 이따 설명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랜딩 페이지를 만들고 콘텐츠를 설계하고 자동화를 세팅을 합니다. 자, 그 다음 3단계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오늘 다루진 않을 거예요. 어떻게 더 최적화를 시킬 것이냐. 최적화 그로스 해킹이라는 것은 이 퍼널의 각각의 구간에 데이터가 100명 들어왔는데 그중에 여기에 100명이 광고를 클릭해서 그중에 50명이 50명이 구독했네. 50명 중에 30명이 체험했네. 이렇게 그런 게 데이터잖아요. 이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만큼 더 끌어올릴 것인가? 데이터를 측정하고 왜 이 데이터는 이렇게 나왔는지 분석해보고 다시 수정하고 개선하는 과정을 그로스 해킹이라고 하고요. 이게 반복될수록 전환은 최적화됩니다. 한번 내가 원하는 목표까지 딱 도달했어. 가만히 냅두잖아요. 그럼 점점점 전환율이 유지하다가 떨어져요. 그 떨어지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요. 시장이 상황이 바뀌고 고객들의 성향도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컨텐츠의 어떤 뭐 누적 피로도도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시대에 좀 맞게 본질은 그냥 가져가되 구조적인 부분들이나 아니면 요소들을 조금씩 수정해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전환 최적화를 만들어내실 수가 있게 돼요. 자, 그러면 요걸 하는 건 오늘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빠르게 또 무브 넘어갈게요. 맛보기 식으로. 자, 먼저 퍼널의 방향, 미션, 제품 가치 정의, 퍼널을 읽고 가는 뭐 어떤 그 캐릭터, 이 캐릭터를 하나 선정하셔야 되거든요. 이 컨텐츠를 말하는 화자가 예를 들어 정의를 내리잖아요. 이 퍼널은요. 캐릭터 정의를 두 가지를 내려요. 하나는 고객을 우리가 정의할 수 있죠. 그 아바타라고도 하고, 꿈의 고객이라도 부르잖아요. 타겟이라고도 부르죠. 고객을 정의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40대 이후에, 물만 마셔도 살이 찌는 여성. 그리고 나는 왜 매일매일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나는 왜 매일매일 조금씩 살이 더 찌지? 이제 이러한 여러 가지 그 특정 고객들을 정의 내려는 걸 우리가 아바타 또는 꿈의 고객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퍼널 안에서는 퍼널을 끌고 가는 주체자의 캐릭터도 설정하셔야 됩니다. 매력적인 캐릭터도 설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 퍼널을 끌고 가는 그 화자가 뭐, 그 40대 이후 여성을 지난 30년 동안 3만 명 이상 컨설팅하고 케어한 전문가야.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또는 내가 한 5년 동안 누적으로 살이 한 25kg가 쪘는데 내가 다시 1년 만에 말끔하게 빼고 그 이전보다 더 건강한 신체를 지금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컨설팅해주는 뭐 경험자일 수도 있고요. 또는 영양사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또는 필라테스 강사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걸 끌고 가는 주체자의 그런 캐릭터도 같이 설정을 하셔야 돼요. 이게 바로 퍼널을 끌고 가는 매력적인 캐릭터 A씨를 설정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타겟 분석하고 아바타도 생성하고 꿈의 고객도 설정하죠. 자,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이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제품의 가치로 고객에게 어떠한 이로운 결과를 주는지 우리가 정의를 내리고 리스트업을 계속 해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얘는 패스를 하셔도 어쩔 수 없지만 퍼널 해킹하는 것은 강추드려요. 다른 업체들이, 다른 퍼널 전문가는 이 유사한 전략에 어떠한 방식으로 고객을 이끌고 있는지, 이 퍼널을 해킹하는 방법은요, 내가 퍼널 속으로 들어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DB를 직접 넣어서 컨텐츠를 받아보고, 그리고 내가 그 퍼널에 합류를 해서 같이 스터디를 해보고, 또는 내 스터디를 할 수 있는 기회는 많이 주어지진 않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그 퍼널 속에 퐁당하고 들어가는 건 누구나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좀, 내가 이건 뭔가 한번 분석해보고 싶은데, 인스타에서 찾으시거나, 아니면 스레드에서 찾으시거나, 여러 뭐 광고 매체에서 여러분들이 찾으셔서 그 DB를 남기고, 그 다음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아, 이 사람은 이러한 구조로 고객들을 끌고 가는구나라는 것들을 파악하시는 어떤 폴더를 좀 따로 만드셔서 정리를 해보셔도 좋아요. 지금도 이 사람 좀 하네?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럼 캡처해 놓거든요. 일단은 캡처해 놓고 따로 메모도 해 놓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것들에 좀 적용을 하실 수 있으면 좋죠. 그 다음에 나만의 퍼널을 어떤 설계하는 그런 맵을 그려 넣습니다. 자, 그럼 생성은 어떻게 하느냐? 일단 수익화 구간을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자, 이거를 수익화하는 데 있어서 바로 완제품을 판매할 것인지 아니면 부분 제품을 먼저 판매할 것인지 아니면 작은 서비스부터 큰 서비스로 고객을 나눌 것인지 뭐 예를 들어 3개월 과정, 뭐 6개월 과정, 1년 과정으로 나누실 건지 제품도 패키징으로 할 건지 아니면 낱개로 할 건지 뭐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 수익화 구간 거기에 맞는 제품들을 먼저 확인하시죠. 그 다음에 이제 밸류 레더를 구성을 하시는데요. 이 밸류 레더는 뭐냐면 가치, 요거예요. 그, 아까, 어, 가치 사다리. 밸류 레더는 가치 사다리입니다. 말이 좀 달랐죠? 가치 사다리를 여기서 이제 완성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익화 구간이 완료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자, 이게 세일즈 페이지를 만드시고 육성 시퀀스를 하고 콘텐츠 쭉쭉쭉 나갑니다. 자, 여기서 제가 이걸 빠르게 그냥 왜 했냐? 자, 요 노란색 부분 있죠? 노란색 부분들이 사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애들이거든요. 이 노란색 부분에 해당하는 것들을 오늘 2부에서 여러분들이 한 두세 시간, 세 시간 안에 해결할 수 있는, 최소한 하루 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같이 한번 보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 대신에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가 있냐면은 그러면 여기에 퍼널 어떠한 이 밸류 레더 가치 사다리를 만들었으면 그 안에 전략적인 퍼널 스태킹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고객정의랑 PSR도 해야 되고 기타 등등 해야 되잖아요. 그럼 최소한 어떠한 퍼널들이 존재하는지는 알아야 되고 그리고 퍼널 스태킹을 했어. 그럼 고객을 어떻게 그 다음 계단으로 끌고 가는지 그거에 대한 인사이트는 갖고서 시작을 해야지 되기 때문에 앞에 부분 좀 빠르게 넘어갔습니다. 요것들은 일단 여러분들이 고민을 크게 하지 않아도 내가 이론만 알고 있으면 실전은 도구들이 또 다 해결해 줄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육성하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객을 첫 번째 기초 단계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처음 마주하는 거예요. 광고로 내가 만약 구독 서비스까지 운영을 하겠다라고 하면 자, 이건 이제 건강식품을 가지고 구독 서비스까지 운영을 하겠다라고 한다라면 고객을 처음부터 구독하세요라고 하면 물론 구독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후킹 잘하고 뭐 영상 잘 만들고 컨텐츠 잘 만들고 그러면 100명 중에 한 3, 4명까지는 구독할 수 있겠죠. 하지만 나머지는 다 버리는 고객들이 됩니다. 그들에겐 단계를 주어도 그 3, 4명, 3명은 구독하고요. 단계를 주지 않아도 구독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나머지는 버리실 건가요? 아니죠. 자, 그래서 고객을 끌고 올라가는 걸 육성이라고 해요. 제가 지난 시간에 육성 설계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처음에 고객이 100명 광고를 통해서 유입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기착칸은 제품 체험이에요. 자, 세 번째 기착칸이 제품 구매이고, 네 번째 기착칸이 제품 구독 서비스라고 한다라면, 자, 여기 처음에 100명이 올라탔어요. 기차 첫 번째 칸에. 그럼 무엇인가가 두 번째 칸으로 올라오게끔 하는 뭔가가 이 작전이 있어야 되죠. 이 작전. 그 다음으로 오세요 하는 작전. 이 퍼널 안으로 들어오세요라고 하는 작전이 있어야 되죠. 그게 바로 육성이에요. 그래서 아기가 태어나서 성장하는 걸 우리가 육성시킨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고객도 육성을 시킵니다. 어떻게 육성을 시키느냐? 한번 볼게요. 육성이 될수록 점점 비싼 걸 구매하게 되죠. 퍼널에 가장 어떠한 제품을 퍼널화 시키는 게 가장 좋나요? 라는 질문은 제가 좀 답할 수 있어요.
그 구독하는 제품, 재구매가 일어날 수 있는 제품, 자, 그런 부분 가지고 여러분 퍼널 짜시면 나중에는 그 크루즈 타고 오셔도 돈이 벌려 있죠.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제가 계속 설명드렸으니까 빠르게 보면 처음에 리드 마그넷 퍼널로 했습니다. 뭐 뭘 줄게, 편지를 줄게요 또는 리드 마그넷 퍼널, 그중에 컨텐츠 큐레이션 퍼널로 무료 편지 구독을 시켰어요, 고객을.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까요? 또 설문지를 돌릴 수가 있겠죠? 자, 설문에 응답하신 분들에게는 저희가 체험품 보내드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럼 두 번째는 설문 퍼널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어떻게 할까요? 자, 이 설문하고 체험하신 분들이 갖고 있는 궁금증들을 또는 비디오나 이런 것들을 좀 배치해서 비디오 세일즈 퍼널을 만들 수 있겠죠? 자, 비디오 세일즈 퍼널을 첫 번째 있는 고객한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체험한 고객한테 이걸 페이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비디오 세일즈 페이지 퍼널을. 지금 첫 구매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는 계속 구매할 수 있도록 무한 루프 퍼널을 돌리게 되는데, 자, 이거를 그럼 어떤 식으로 돌리느냐? 길을 내야 돼요. 퍼널은 존재하는데 이 퍼널로 이동시켜 주는 거는 육성 콘텐츠가 해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광고를 합니다. 여러분, 잘 짜진 퍼널에 여러분 퐁당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들의 행동에 맞게끔 맞춤화된 콘텐츠들이 발송이 돼요. 그래서 거기에 내가 준비된 만큼 컨텐츠가 나에게 와서 내가 그것을 읽고 받고 읽은 만큼 또 마음의 준비가 됩니다. 그러면 거기 밑에 버튼이 달리죠? 버튼이. 자, 어떤 버튼이 달릴까? 볼게요. 자, 리드 마그넷 퍼널로 고객들이 뉴스레터를 무료 구독을 하게 되면 뉴스레터 무료 구독 페이지 어딘가에 자, 여러분들 오늘 내용에 맞는 그러한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했어요. 뭐 무료니까 또는 뭐 배송비만 내면 가능하기 때문에 아래 버튼을 눌러서 설문에 몇 가지 질문에 답해 주시면 거기에 맞는 제품을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라고 한다라면 하단에 CTA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버튼이 그 페이지로 가는 설문이라는 그 문을 향해서 그 문을 열 수 있게끔 하는 그래서 무료 체험을 신청할 수 있게끔 하는 전 단계, 이 서베이 퍼널로 퐁당 들어갈 수 있는 CTA가 이 뉴스레터가 발송되는 구간마다 다 있을 겁니다. 페이지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 컨텐츠 페이지마다 있는 거예요. 이렇게 CTA가. 그래서 이 CTA를 클릭하면 얘로 가는 겁니다. 일로 간 고객은 그 다음 2번으로 퐁당하고 들어가겠죠. 두 번째 계단으로. 자, 그래서 고객이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또 똑같아요. 서베이 퍼널을 통과한 고객에겐 제품이 발송이 될 거예요. 자, 저희가 준비한 제품은 이거이고요. 그리고 며칠 내로 받아보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받아보는 동안 기다리게도 만들어야 되고, 아, 내가 신청한 거 언제 오지? 보통 이런 무료 체험이나 배송료만 내고 받는 체험들은 고객들이 그냥 지나칠 수도 있어요. 내가 뭘 신청했는지 생각이 안 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잊지 않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신청하자마자 바로 잊지 않게 해주고, 그다음에 당신 이 제품을 받으면 어떻게 보관해야 되는지, 또는 또는 드셔야 되는지, 그리고 먹고 나면 몸엔 어떠한 작동을 하게 될 건지에 대한 것들을 계속 보내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발송이 됐을 때쯤 되면은 또 제품도 여기서 더 잘 알아보게끔 만들고 이 제품 미리 학습하는 거죠. 미리 학습을 한 상태에서 이 제품을 먹었더니 온몸에 열이 막 생기는 느낌이 드네. 자, 그러면 그 고객을 향해서 그 궁금증 해소할 수 있는 비디오를 보내주고 이 비디오를 보면서 세일즈를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고객들이 이제 구매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그 다음 퍼널로 가는 거는요. 컨텐츠와 CTA가 하는 거예요. 컨텐츠와 CTA가 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단계에 맞는 고객, 이 단계로 넘어왔을 때 고객에 해당하는 그러한 콘텐츠를 설계하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저희 현재 운영 중인 그런 창업 관련된 퍼널에 지금 구간별로 콘텐츠들은 얼추 세팅이 되었는데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 니즈는 높았는데 여기죠. 니즈는 뭔가 높았는데
구매로 창업으로 딱 안 넘어오는 고객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고객을 기다릴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그 고객을 위한 컨텐츠들을 제가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데, 설계하고 있어요. 설계하고 있는데, 이 설계할 때가 가장 고민이 많아요. 왜냐하면 비슷한 예를 상상해 보세요. 창업에 대한 내용이 뭐가 그렇게 막 색다를까요? 이제 막 들어온 고객들이 주는 이 창업과 관련된 내용과 그 다음에 니즈가 좀 높은 고객이 주는 내용이 내용만 보면 비슷해요. 내용만 보면 비슷하거든요. 온도를 어떻게 두느냐 합니다. 온도를. 이미 설명 한번 들었어. 또 미팅도 한번 했을 수도 있죠. 그 고객에 어떻게 하면 이 컨텐 내가 창업을 서둘러야 되겠다라고 그 마음을 먹게 해줄 수 있는지 이제 막 관심을 보인 고객에게는 그렇게 막 푸시할 수 없어요. 비슷한 내용이지만 내용 자체가 굉장히 소프트합니다. 관심을 유지하고 뭔가 나한테 먼저 연락 올 수 있게끔 하는 그러한 내용이죠. 그래서 내가 이것을 하지 않았을 때 잃게 될 것들과 현재 이대로 살았을 때 내가 마주할 미래를 알려주고 그 다음에 극복해서 지금 이 창업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어떠한 베네핏이 있을 수 있는지 이 내용 하나만 가지고도 온도차를 둬야 돼요. 똑같이 온도차 비슷한 거 하더라도 또 온도차를 둬야 되기 때문에 온도차가 확실하게 나눠지기 위해서 어떻게 콘텐츠를 설계하지? 이것을 가지고 진짜 며칠 동안 전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 그룹마다 각 그 가치 사다리마다 고객의 온도에 맞는 콘텐츠를 설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자, 여기까지 우리 같이 어, 생각을 좀 해볼게요. 감정도 넣어주고 이성도 넣어주고 공포도 넣어주면서 육성해서 아, 내가 이 버튼을 안 누르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을 계속 주셔야 돼요. 육성 콘텐츠는 고객에게 도움되는 컨텐츠, 좋은 컨텐츠를 주는 게 아닙니다. 다시 질문, 다시 표현해 볼게요. 자, 육성 컨텐츠에서 가장 좋은 컨텐츠는 뭘까요? 육성 컨텐츠에서 가장 좋은 컨텐츠는 고객에게 이로운 컨텐츠가 아니라 고객을 움직이게 하는 컨텐츠예요. 그래서 아, 이 정도면 정말 나의 전문성이 잘 드러났겠지. 아, 이 정도면 고객에게 굉장히 좋은 정보를 준 거야. 라고 우리의 만족감을 채우는 컨텐츠로 채우시는 게 아니고 컨텐츠는 어떻게 하면 고객이 마음을 움직일까? 어떻게 하면 고객의 감정을 건드릴까? 어떻게 하면 고객의 이성을 건드릴까? 어떻게 하면 고객의 판단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에 입각해서 컨텐츠를 기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무엇이다 이 육성 컨텐츠를 기획할 때 초점은 더 나은 정보를 주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좀 헷갈리시는 경우도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넘어갈게요. 그게 잘 되잖아요. 그러면은 100명 중에 2명을 샀던 첫 달에 100명 중에 2명 샀던 이 날씬이 퍼널이 점점점 뚱뚱해집니다. 그래서 100명이 들어오면 막 25명씩 뱉어내는 그러한 뚠뚠이 퍼널로 만들어지는데 이걸 만들어내는 핵심이 무엇이다? 육성 설계다. 근데 제가 그동안 퍼널을 많이 우리가 스터디도 하고 팀 스터디도 하고 그다음에 강의도 하고 여러 했을 거 아니에요. 컨설팅도 하고 가장 어려워하는 단계가 여기 육성 설계 단계예요. 그 처음에 PSR과 그 다음에 퍼널을 기획하는 단계랑 육성을 설계하는 단계입니다. 일단 세 번째 넘어야 하는 퍼널을 세팅하는 단계죠. 그러고 보니까 거의 다인 것 같네요. 이 세 구간을 하나씩 넘어야지 돼요. 자, 그래서 이 압축된 경험으로 만든 도구를 오늘 손에 쥐어 드릴 거예요. 퍼널 유형별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28개. 왜냐면 우리가 퍼널을 아까 스태킹을 해서 만들어낼 때 똑같은 교육 상품을 판다 하더라도 전략에 따라서 다른 퍼널을 집어넣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어떠한 퍼널들이 있는지 정도는 알아야 우리가 만약에 아까 2부에서 여러분들에게 손에 쥐어드릴 그 도구가 여러분들에게 이 28개 이상의 퍼널들 중에 한 3, 4개를 추천을 해준다고 할 때 최소한 그땐 뭘 알아야 돼요? 그 퍼널을 만드는 방식은 걔가 알아서 해주겠지만
그 퍼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내가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퍼널의 유형을 좀 같이 보고자 한 28가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 퍼널은 생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립하고 커스터마이징 하는 대로 바뀝니다. 그래서 퍼널 설계의 핵심을 아까 그 퍼널 구간은 데이터로 측정 가능한 구간으로 나누어서 이 가치 사다리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몇 명이 들어왔는지, 몇 명이 이동하는지 이런 것들을 내가 측정하고 싶은 숫자로 측정하고 싶은 구간으로 나누어서 구간 설계하면 돼요. 그러면 이 구간으로 설계했다라는 건 뭐냐면 100명 중에 50명, 뭐 25명 이렇게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 구간으로 떨어지는 거는 고객이 어떤 행동을 누군가는 했고 누군가는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누군가는 행동을 했기 때문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고객의 행동을 유도하는 모든 어떤 요소가 포함됩니다. 전화 통화가 됐건 CTA가 붙어 있는 컨텐츠가 되었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결국엔 어떤 스크립트 또는 컨텐츠를 통한 이동이잖아요. 육성을 통한 이동이죠. 그래서 이동한 다음에는 숫자가 우리가 파악이 돼요. 아, 50명 중에 30명 이동했구나.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이 전략으로 이렇게 이동했구나. 그럼 전환율이 몇 프로예요? 되게 높죠. 60%죠. 자, 이렇게 내가 측정하고 싶은 또는 측정 가능한 구간으로 나누어서 거기에 퍼널을 스태킹을 하는데, 자, 그러면 이 퍼널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19가지가 아니고요. 더 많은 구간으로 전 정리를 좀 해봤는데, 한번 이렇게 볼게요. 퍼널을 유형별로 저희가 가이드를 한번 잡아보면, 자, 좀 28가지 좀 나눠봤습니다. 자, 획득, 고객 DB를 획득하는 거, 그 다음에 고객을 그 다음 행동으로 전환시키는 거,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떤 재화로 만들어내는 퍼널, 또는 고객을 유지하거나 고객이 우리를 대신해서 대변해주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바이럴을 일으키는, 우리를 옹호해주는 그런 요소들, 또는 재유입, 무한 루프죠. 재유입을 시키는 그러한 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의 카테고리로 스트레티직, 전략 카테고리를 좀 나눠봤어요. 자, 여기에 한 번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메시지가 일단 일치해야 돼요. 전반적으로. 그래서 광고, 이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눴던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광고 랜딩 페이지 오퍼 간의 일관된 메시지로 이탈을 방지하고 설득력을 강화시켜야 된다. 그렇기 위해서 아까 무엇을 만들어야 됐냐면 화자에 대한 이 퍼널을 끌고 가는 주체자, 가상의 인물 또는 실제적인 인물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 안에서 화자를 일치시켜 줘야지 돼요. 여러 사람이 함께 퍼널을 작업할 때 요게 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지 일치성이 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뭐 어투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왕이면 여러 명이 작업을 할 거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서로 대화를 나눠서 한 사람의 화자를 정확히 설정한 다음에 그 사람의 말투와 이런 것들 또는 표현법 또는 알고 있는 것, 고객에 대한 마음, 태도 이런 것들을 같이 나눈 상태에서 팀워크로 작업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메시지를 일치시켜주는 여러분이 요즘에 AI가 잘 되어져 있죠? AI가 학습된 AI로 함께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동일한 어떤 말투와 동일한 어떤 그 사전 지식과 여러 가지 어, 메시지 불일치로 인해서 고객을 이탈시키지 않는 그런 요소로 가져갈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28가지 퍼널을 한 이런 식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눈을 한번 쭉 보시고 빨리 넘어갈게요. 오늘 저는 1시간 반 안에 맞춰야 됩니다. 여러분들 1시께 많아서. 자, 그 다음 또 볼게요. 쭉 한번 보겠습니다. 쭉쭉쭉쭉 한번 보겠습니다. 자, 퍼널 카테고리. 획득. 고객의 연락처를 확보하는 겁니다. 전환. 실제 구매 행동을 일으키는 핵심 단계. 자, 꼭 구매는 아니어도 돼요. 예를 들어 뭐 선거다. 그럼 표를 획득하는 것도 될 수가 있고요. 멤버십 그러면 뭐 유료든 무료든 멤버십이다. 커뮤니티 등록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 내가 원하는 목표치를 전환시키는
그 부분을 의미합니다. 자, 수익화, 추가 제한하는 거죠. 추가로 제한해서 평균 그 객단가를 올리고 고객 생애 가치를 극대화하는, 고객이 한 번 구매하고 말 거를, 한 번 구매하고 이탈할 거를 막 고객이 막 3년, 뭐 5년 동안 머물러서 계속 구매하는 거죠. 자, 이렇게 고객 생애 가치를 극대화시켜주는, 유지를 시켜주는, 리텐션, 유지시켜주는 그러한 퍼널들, 멤버십 무한루프 퍼널. 그다음에 고객이 직접 우리를 지지해서 자발적 추천과 바이럴 효과로 만들어내는, 다시 이탈했던 고객들을 다시 활성화해서 활성 고객으로 복귀시키는, 자, 이렇게 6가지 카테고리 같이 한번 볼게요. 자, 리드 생성 스퀴즈 퍼널, 리드 생성 퍼널입니다. 자, 스퀴즈 퍼널일 수도 있고요. 리버스 스퀴즈 퍼널일 수도 있고, 이거 빠질 수도 있어요. 가로쳐 놨어요. 리드 생성 퍼널. 리드 생성 퍼널은 처음부터 방문자로부터 이메일 또는 전화번호, 이름 이런 거를 확보하는 것이 유일한 목표예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강력한 퍼널이고 가장 오랜 시간 동안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퍼널이죠. 다른 것은 다 배제하고요. 오직 정보 입력에만 집중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폼 필드 같은 경우에 이름하고 이메일만 요청해서 이탈률을 낮춰주는 것이 중요해요. 여기에 뭐 여러 가지 정보를 많이 주잖아요. 뭐 지역, 나이, 성별. 그러면 어, 리드 생성 퍼널에서 목표에서 좀 이탈하는 겁니다. 목적이 뭐다? 그냥 리드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거. 두세 개 이상의 권장사항. 여러분, 퍼널을 좀 들어보신 분들은 들어보셨던 예시일 수 있지만, 그거 있죠. 그 첫 키스를 하는 타이밍을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첫 키스의 타이밍을 찾아내는 방법. 알고 싶으신 분은 아래 이메일을 남겨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난 리드를 캡처를 했었죠. 그래서 그 리드를 캡처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그 리드를 대상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뭐 데이트 코칭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관련된 뭐 향수 같은 것도 팔 수 있고, 다른 뭔가 데이트 상품들을 팔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또는 뭐 컨설팅을 할 수도 있고요. 자, 그렇게 어떤 한 가지 강렬한 목적 하에 DB만 빠르게 획득하는 방식을 바로 리드 생성 퍼널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하나 프로 팁도 넣어드렸는데요. 요거 제가 그 후기 남기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선물 되게 빵빵하게 준비했거든요. 근데 그 선물에 포함해서 이 파일도 같이 보내드릴게요. 자, 사회적 증거를 폼 근처에 배치하는 것이 효과적이에요. 자, 빨리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리드 마그넷 퍼널은 무엇이냐면은 무엇인가 선물을 주는 퍼널이에요. 전자책, 체크리스트, 템플릿 같은 것들을 제공을 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을 왜 제공을 하느냐? 이거는 뭐냐면 처음부터 나의 전문성을 좀 드러내고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전문가이구나라는 그 메시지를 던지고 싶을 때 여러분들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리드 마그넷 퍼널입니다. 그래서 고객은 무엇인가 나에게 무료로 받았잖아요. 즉시성 높은 해결책, 즉시적으로 높은 해결책을 줄 수 있는 그것을 줬을 때 고객이 신청을 해요. 잠재적 문제를 해결하는 거나 긴 시간 동안 할애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 말고요. 지금 당장 내가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그 작은 거지만 나를 굉장히 괴롭히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무료 솔루션을 제공을 하잖아요. 그럼 고객들이 그걸 받기 위해서 들어오겠죠. 그래서 내가 무료로 무엇인가를 줄 때 고객은 DB를 남깁니다. 자, 그래서 요 중요한 말을 좀 써놓은 게 있는데요. 무료 자료의 품질이 곧 유료 상품의 기대치를 결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여기 압도적 퀄리티를 보장할 수 없다라면 리드 마그넷 퍼널을 바로 라이브 하지 마시고요. 리드 마그넷, 그 자료, 전자책, 체크리스트, 템플릿 같은 이 가치 자료들을 좀 더 잘 만들어서 해보시는 게 좋겠어요. 또는 잘 만들 수 있는 어떤 툴들을 좀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도 저 2부 때 다 알려드릴 거예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공짜로 주면 상대방은 다 나에게 정보를 남기겠지 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물론 처음에 후킹으로 인해서 남길 수도 있지만
이 무료 자료를 보고 실망할 수도 있잖아요. 최소한 실망을 주지 않아야 고객은 그 다음 행동을 옮길 수 있어요. 이 리드 마그넷 퍼널 운영하시는 분들 중에 이러한 질문 많이 받아요. 대표님, 저 리드 마그넷 잘 만들어서 했는데 고객들 엄청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그다음부터 전환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거기에 무슨 문제가 있냐? 리드 마그넷에 질적인 문제가 있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육성이 빠졌을 겁니다. 리드 마그넷을 준 다음에 그 리드 마그넷의 내용을 상기시키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고객이 어떠한 또 이득을 얻을 수 있고 또 직접 실행을 해볼 수 있고 이런 가이드를 계속 주면서 그 다음 행동으로 유도를 해야 되는데 리드 마그넷 주고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웨비나 한 번 할 때 쭉 뿌리니까 사람들은 기억도 안 나죠. 기억도 안 나죠. 그래서 퍼널과 퍼널 사이엔 육성이 존재를 해야 된다. 자, 그렇게 여기 팁으로 1페이지 핵심 요약본과 상세 가이드북을 같이 제공하면 사람들이 이거 한 30페이지 되는 거 나중에 봐야지 하고 내려놓지만 한 페이지, 원 페이지 요약본은 보게 되잖아요. 볼 확률이 높아지죠. 그것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상세 가이드북도 봐야겠네. 또는 이 사람 전문가네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리드 마그넷 안에도 같이 사다리를 둬라라는 말씀 오늘 드리고 싶습니다. 자, 쿠폰 퍼널 이거 드릴 거기 때문에 그때 한번 쭉 읽어보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쿠폰 사용으로 여기 팁만 할게요. 쿠폰을 우리가 많이 받아보고 있으니까 굳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자, 즉시성 트리거 또는 할인 혜택 같은 걸로 잠재 고객의 주의를 끌어줘요. 자, 그리고 혜택을 받기 위해 장바구니 제품을 담는 진입률이 상승합니다. 그래서 이 무신사에서 5만 원 쿠폰을 이번에 발행했나요? 그쵸, 무신사죠? 엄청난 그 장바구니 진입률 상승하고 그다음에 최종 구매로 이루어진 비율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쿠폰 같은 것들은 즉시성, 즉시 고객이 어떤 뭔가 혜택을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요소가 강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첫 구매가 이루어진 직후 추가 제한의 골드 타임. 아, 이 사람이 내 쿠폰을 활용해서 제품을 구매했네. 뭐 그럼 내가 뭐 몇천 원짜리 쿠폰 주고 이만큼 했으니까 수익률이 올라갔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거기서 멈추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첫 구매가 이루어진 직후 바로 추가 제한의 골든 타임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때 바로 업셀이나 크로스셀을 하실 수가 있어요. 설문조사, 퀴즈,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는 서베이 퍼널입니다. 자, 서베이 퍼널은 보통 그 질문지가 많지는 않아요. 5개에서 한 7가지 정도 이러한 이내에 그 퀴즈나 설문을 세팅을 하고요. 그리고 고객들로 하여금 그거를 내가 체크 함으로 인해서 바로 답을 얻을 수 있게끔 하는 또는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을 획득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러한 퍼널을 의미하죠. 여러분 뭐 서베이 퍼널 많이 해보셨을 테니까 직접 많이 응해 보셨을 테니까 그것은 네, 경험을 해보셨을 거라 생각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가 고객을 처음에 획득하는 데 있어서 나는 서베이 퍼널이 필요한지 아니면은 리드 마그넷 퍼널이 필요한지 웨비나 퍼널이 필요할까? 아니면은 그냥 바로 아까 그 리드 퍼널 있었죠. 스퀴즈 퍼널 이런 것들이 필요할까? 이거를 하나씩 좀 생각해서 더 최적화할 수 있는 것을 배치시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서 보셔야 돼요. 챌린지 퍼널도 많이 씁니다. 특히 어떤 교육 쪽이나 사스나 이러한 퍼널에서 챌린지 퍼널을 많이 사용을 하죠. 네, 챌린지 퍼널은 5일 또는 30일 되게 유명한 챌린지 퍼널이 있어요. 러셀 브론슨이 운영했던 챌린지 퍼널인데요. 클리퍼널즈가 이 챌린지 퍼널로 북 퍼널하고 트리바이어 퍼널, 챌린지 퍼널로 앞 단계에 있는 고객들을 확 끌어당겼거든요. 자, 북 퍼널은 뒤에 나와요. 챌린지 퍼널은 무엇이냐?
거기에 보면 5일 챌린지가 있었어요. 5일 동안 퍼널을 만드는 원 퍼널 어웨이라는 챌린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신청을 하면 5일 동안 영상이 막 와요. 그리고 클릭퍼널즈를 활용을 해야지 돼요. 클릭퍼널즈는 솔루션이에요. 퍼널을 자동화시켜주는 솔루션입니다. 클릭퍼널즈는 그 솔루션 회사예요. 그럼 그 5일 동안 실천 프로그램을 제시를 하면 성공자들이 작은 성공 경험을 만들어서 그것을 통해서 그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구매할 수 있게끔 구독 서비스거든요. 그렇게 만든 게 챌린지 퍼널인데 그것을 통해서 엄청난 고객들을 끌어당기고 있고 지금도 여전히 챌린지 퍼널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운영한다라는 건 뭐냐면 크게 돈이 되니까 운영을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 퍼널을 여러 가지 퍼널 유형들 중에서 빼고 다른 퍼널로 바꿀 텐데 챌린지 퍼널 지금까지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지금은 이 챌린지 퍼널을 더 확장해서 3일 동안 하루에 10시간씩 스터디하는 것도 하거든요. 그것 참여를 해봤어요. 100달러 내고 참여를 해봤는데 한국이랑 시간이 완전히 정반대니까 밤에 12시에 시작하면 그 다음 아침날 10시에 끝나더라고요. 그걸 전 세계에서 접속해서 듣고 있어요. 그래서 같이 챌린지하고 같이 스터디하고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3일 동안 10시간씩 참여하면 그냥 뭐 구독은 둘째 치고 구독 끝났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상위 레벨에 있는 것들을 막 결제하기 시작을 합니다. 뭐 1,000만 원짜리도 결제하고, 뭐 수백만 원짜리 결제하고, 뭐 수천만 원에 심지어는 뭐 1억에 달하는 그 프로그램까지 막 결제를 하기 시작을 해요. 자, 그게 바로 이 챌린지 퍼널의 확장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챌린지 퍼널을 할 때에는 여러분들 고객이 챌린지를 성공하게끔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참여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매일매일 리마인드를 통해서 참여율을 유지해 주세요. 데일리 리마인더를 정말 잘하는 케이스는 뭐냐면 고객이 정말 지겨울 정도로 보내주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신청을 해서 보내주는 거니 뭐라 말은 못하겠고 자꾸 보내요. 하루에 여러 번씩. 한 번만 보내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걸 체크했는지 안 했는지 하면은 그 다음에 그 진행바가 체크가 되기 때문에 안 한 고객들에게는 계속 가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최대한 고객이 참여를 해야지만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챌린지 퍼널을 운영하실 때는 어떻게 하면 고객이 챌린지를 끝까지 하게 할지 거기에 또 집중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매일 과제를 통해서 수행을 하면 어떠한 이 포지셔닝이 설정이 되냐면 과제를 제공한 사람은 선생님이고 나는 학생인 거죠. 그래서 학생이 선생님에 대한 신뢰도나 어떤 로열티 같은 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코어 오퍼의 전환을 하시는 데 있어서 유리한 고지에서 진행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트립와이어 퍼널은 SLO에 대해서 깊게 설명하진 않을게요, 오늘. SLO를 짧게 설명하자면 뭐냐면 앞단에 광고하고 랜딩 페이지 들어와서 그 다음에 초기 앞단에서 고객들이 작은 금액을 결제하는 거예요. 들어오자마자 작은 금액을 결제하고 뭐 DB를 남길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무엇인가에 무료 신청을 했는데 완료 페이지에서부터 유료 상품들이 계속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료 상품이 나오면서 저가 유료 상품들이 나와서 이 고객들을 잠재 고객을 실제 아주 적은 금액이지만 실제 구매 고객으로 전환시키는 퍼널인데 이게 왜 필요하냐면은요. 트립와이어라는 건 그거예요. 트립와이어가 그거죠. 동물 잡을 때 산에 설치하는 뭐죠, 그게?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올무, 그쵸, 올무 같은 거. 한쪽에서 이렇게, 그리고 한쪽에서 그거를, 어, 툭 건드려주면은 그 올무가 딱 잡히잖아요. 트랩 잡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잡혀지게끔 만드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이거, 저가 유료 상품, 저가지만 고객이 굉장히 갖고 싶어 하는 핵심 문제의 일부를 해결받을 수 있는 그러한 구체적인 솔루션을 제시해 주면 이거 싸니까 구매하겠지가 아니라요. 고객이 어떤 작은 부분이지만 일부의 부분이지만 즉시 해결을 해줄 수 있는 굉장히 간지러운 곳을 콕 긁어주는 그런 저가 상품을 잘 기획하잖아요. 그러면 고객이 들어와서 구매를 하기 시작을 해요.
자, 그렇게 구매를 하는 것이 바로 트립와이어 퍼널입니다. 근데 트립와이어 퍼널이 한 번만 구매하면 그냥 트립와이어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를 설정을 해요. 한 번만 구매하면 SLO 퍼널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가치청산이라고 해서 광고비를 상쇄시켜주는 퍼널이죠. 그리고 누가 내 퍼널에서 돈을 낼 사람인지를 처음부터 구분해낼 수 있는 그러한 퍼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게 여러 개가 섞여 있으면 트립와이어 퍼널이라고 해요. 랜딩 페이지 다음에 저가를 구매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잠깐 여기에 이거 포함하면 3,000원만 포함하면 또 5,000원만 포함하면 키트 함께 발송해 드려요. 그렇게 해서 여기에 키트를 함께 발송해 보내드려요 라고 뜨고 그 다음에 결제하고 났더니 잠깐 앞에 구매하신 분들만을 위한 VIP 오퍼가 따로 또 존재합니다 라고 해서 그분들만을 위한 업세일이 또 존재합니다. 원타임 오퍼. 한 번 더 구매하세요 라고 하죠. 또 구매를 해요. 또 한 번 더 구매하세요 라고 하죠. 러셀 브론슨의 다른 학습 자료들을 보면은 총 이것을 본인이 10번도 넘게까지도 연결을 해봤다고 해요. 또 고객들에게 나중에 엄청 욕 얻어먹고 한참 미국에서 이 트립와이어 퍼널이 유행했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막 진짜 17번까지도 세팅한 그런 퍼널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그게 고객이 나중에는 막 짜증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뭔가 다결제를 하면서도 뭔가 이렇게 속은 느낌 들고 그래서 그게 좀 줄어들어서 러셀 브론슨이 본인의 경험에 의했을 때 그다음 가장 적당한 게 한 3번 정도까지다라고 얘기를 해줘서 저도 3번 이상을 넘기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주문 범프, 오더 범프라고 하죠. 오더 범프라고 해서 이 저가 구매할 때 가격은 뭐 19,000원인데 거기에 뭐 5,000원을 추가를 하면 함께 보내주는 게 뭐 있으면은 예를 들어 워크북을 함께 줘. 그러면 사람들이 그 오더 범프를 체크하는 비율이 제가 실제로 해보니까 체크 안 한 비율보다요. 아예 없었으면은 그거 체크 안 하면 10병이 구매하면 체크박스가 있잖아요. 한 7명 정도까지 체크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7명이 체크를 해서 가격이 올라갔잖아요. 예를 들어 19,000원짜리 어떤 뭐 책인데 5,000원을 체크하고 추가로 워크북을 함께 구매해서 하면 체크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오더 범프를 활용하시면 여러분들이 하나를 구매하는 고객이 좀 더 높은 가격으로도 구매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굳이 그걸 왜 그렇게 하냐라고 질문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걸 한꺼번에 섞어서 그냥 세트로 팔지 굳이 그걸 그렇게 귀찮게 고객한테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거랑 맥락을 같이 하자라면 어차피 다 구매할 사람은 구매해요. 100명 중에 1명 있다니까요. 나머지 분들을 위해서 뭐냐면은 가격을 나누는 겁니다. 저가부터 크로스셀까지 할 수 있도록 몇 단계로 나누어서 누구는 체크박스에 체크도 하지 않은 19,000원만 구매할 수 있는 고객도 있을 거고 5,000원을 함께 포함한 고객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업셀을 한 고객도 있을 것이고 뭐 크로스셀링을 할 수 있는 고객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고객마다 다 다른 가격으로 결제를 할 수 있도록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장벽까지 구매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거죠. 그럼으로 인해서 이걸 세트로 한꺼번에 팔았을 때는 한 명이 구매할 거를 나눠서 하는 거예요. 이걸 연결하는 방식은 그냥 완료 페이지를 다 활용하시면 됩니다. 완료 페이지가 계속 구매 페이지인 거예요. 그다음 구매 페이지, 그다음 구매 페이지, 그다음 구매 페이지. 자,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걸 만드는 방식은 그게 세팅되어져 있는 또 툴들을 좀 활용하시면 됩니다. 무료 체험 퍼널은 굉장히 많이 활용하는 퍼널이죠. 무료 체험 같은 경우들이 또 좋은 건 뭐냐면은 여기서의 핵심은 무료 체험 방식이라고 했을 때 고객이 진짜 구매를 해야 진짜 체험을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체험분을 보내줬는데 체험을 하지 않고 냉장고에 그냥 두었다? 그러면 의미가 없죠. 또는 어떠한 사스 프로그램을 14일 무료 사용을 줬는데 14일 동안 한 번도 쓰지 않아. 그러면 체험을 안 했으니까 의미가 없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때 중요한 건 무엇이냐? 실제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육성 콘텐츠 안에서 작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궁금해서라도 먹어볼 수 있게끔 하고
궁금해서라도 이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하고 내가 14일 동안 무료로 쓰지 않으면 내가 뭔가 손해볼 것 같고 그러한 콘텐츠들을 그 고객에게 세팅을 해서 고객이 그 버튼을 누르고 내가 직접 사스로 넘어가서 프로그램으로 넘어가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한다거나 아니면은 그 체험분을 뜯어서 먹고 궁금증을 해소를 하게끔 한다거나 뭔가 또 질문을 만들어 낸다거나 질문을 하게 한다거나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 이 무료 체험을 퍼널을 활용을 해서 고객들이 그것을 완주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되게 중요한데 마치 아까 챌린지 퍼널이랑 조금 유사하죠.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그 제품의 가치를 직접 체험하고 신뢰를 쌓을 수 있게끔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무엇이 작동을 하냐면요. 체험 기간이 다가오면서 종료가 다가오면서 고객은 손실 회피 심리가 작동을 하게 돼요. 손실 회피 심리가 작동을 해서 내가 이거를 더 이상 이 솔루션을 쓰지 않으면 내가 뭔가 손해 볼 것 같아. 나 이거 해놓은 거, 이만큼 해놓은 거, 이거 잃어버리면 안 되지. 이 자료들, 이런 느낌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식품 같은 경우에도 내가 이만큼 섭취해서 내가 반응을 봤는데, 이거 그냥 다시, 돌리기에는 좀 아깝지 않아? 내가 3일 동안 이 코치의 코칭에 따라서 열심히 체력 훈련을 했는데, 그 이상 안 하면 아깝잖아? 이런 것들. 자, 그렇게 해서 손실 회피 심리를 작용을 시켜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려면 앞에 고객이 체험을 해야겠죠. 그 체험을 하게끔 하는 것도 다 육성 안에서 하는 겁니다. 요거 그냥 한번 이제 드림에 읽어보시고요. 웨비나 퍼널 제일 많이 쓰시는 것 중에 하나가 웨비나 퍼널이죠. 자, 웨비나 퍼널은 그리고 유튜브를 틀면 교육에 조금만 관심이 있으시면 이 웹이나 퍼널 랜딩 페이지가 여기저기 돌아다녀요. 수많은 뭐 스레드 강의, 인스타 강의, 뭐 기타 등등 뭐 유튜브 강의부터 시작을 해서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강의들에 대한 이 웹이나 랜딩 페이지 광고가 굉장히 많죠. 자, 그게 지금 다 웹이나 퍼널을 돌리는 거예요. 자, 웹이나 퍼널을 돌릴 때 우리 꼭 하셔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자, 웨비나 퍼널을 돌리면 등록을 하잖아요. 리마인더를 꼭 해주셔야 되겠죠. 당일까지 고객이 기다렸다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까먹어요. 그냥 잊어버려요. 그래서 리마인드를 하시는데 리마인더를 하실 때 보통 뭐 3일 전 또는 일주일 전 만약에 한 달 동안 광고를 했다. 그 한 달 동안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면은 한 3주 전에도 해주고 또는 뭐 2주 전에도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1주 전에도 해주고 한 4, 5일 정도부터는 계속 매일매일 리마인더를 해주면서 여기에 여러분이 퍼널을 잘 만든다 하면은 거기에 무엇을 심으실 거냐면은 콘텐츠를 심으실 겁니다. 무슨 콘텐츠를 심을까요? 웨비나에서 배울 것들. 웨비나를 이번 웨비나의 강사의 프로필 또는 그 강사가 주는 어떠한 책 선물 같은 거 또는 이 강사가 이 해줄 수 있는 어떤 좀 더 전문성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콘텐츠들 이런 것들을 배치를 해서 그 웨비나를 참석하고 싶게 만들고 기대감을 갖게 만들고 강사에 대한 어떤 로열티나 좀 전문성을 좀 더 인지하고 들어갈 수 있게끔 해주는 콘텐츠들을 함께 배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전 회사를 키운 가장 메인 퍼널 중에 하나가 웨비나 퍼널이었거든요. 거기도 사스 회사이자 또 그다음에는 음, 그다음에는 이제 뭔가 제품을 판매하는 퍼널로 판매하는 그런 플랫폼 운영하는 것들을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 웨비나를 굉장히 꾸준히 했어요. 특히 초반에는 더 꾸준히 했습니다. 웨비나 퍼널을 돌리실 때 콘텐츠를 함께 넣어서 돌리시면 신청 대비 어떤 참석률이 올라가고요. 그리고 참석한 사람들에 대한 결제율도 함께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이미 뭔가 전문성을 마음에 담고 참석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이 웨비나 퍼널은 워낙에 많이 참석을 해보시고 운영하시는 분들도 많으셔서 어떻게 흘러가는구나라는 것들을 알고 계시겠지만요. 여러분 요거 꼭 기억을 해주셔서 다음번 웨비나 퍼널을 운영하실 때는 좀 적용을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웨비나 펀 어떻게 해요? 리마인더만 하시는 게 아니라 며칠 남았어요. 뭐 언제 누가 해요? 하고 뭐 알림톡 같은 거에만 어떤 후킹 문구만 넣으시지 마시고요.
버튼에다 보통 보면 단톡 들어가기 이것밖에 없잖아요. 선물 획득하러 가기 이것밖에 없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버튼 하나 더 넣으셔서 어, 강사의 어, 강사의 뭐 이력을 보러 갈 수 있게끔 하거나 또는 이번 웨비나에서 배울 것들 또는 참석하지 않고 놓치게 될 것들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 웨비나랑 관련된 뭐 현재 시장 동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컨텐츠를 함께 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컨텐츠로 가면 또 뭐가 있을까요? 컨텐츠 내용 다 보신 다음에 마지막 버튼에 한 두 가지 정도 더 넣으시면 되겠죠? 하나는 단톡 들어가기, 하나는 다른 사람에게 웹이나 소개하기, 뭐 이런 거.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즉각적 바이럴도 함께 일으킬 수가 있어요. 자, 어플리케이션 퍼널은 이건 뭐냐면 그 신청서 퍼널입니다. 신청을 하는 사람들을 무엇인가 뭐 상담 신청, 교육 신청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좀 고가의 어떤 컨설팅 및 교육을 진행을 하면서 사전 신청서를 받고 사전 신청서를 받을 때 적합한 고객만 필터링하는 이제 그러한 퍼널이었는데요. 그 퍼널을 통해서 과제도 줬어요, 과제. 과제를 학습한 고객만 최종적으로 이제 통과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충성도가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사전에 다 어느 정도 과제를 통해서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컨설팅이나 교육에 대한 그 퀄리티도 굉장히 올라갈 수 있겠죠. 누구는 너무 초보야. 누구는 뭐 좀 잘해. 누구는 좀 속도가 느려. 이런 것들을 좀 굉장히 많이 커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행 의지를 다시 한번 검증할 수 있어요. 자, 그렇게 완전히 마지막에 그 어플리케이션은 신청이잖아요. 신청 완료가 되는 명단 직전에도 넣을 수가 있고요. 신청 완료 다음에 넣을 수도 있어요. 신청은 다 됐어. 그런데 실질적으로 나한테 상담을 받기 직전이라면 요거는 하셔야 됩니다. 숙제나 사전 자료 학습은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미리 주는 거죠.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수행한 고객들이 어떠한 게 있냐면 미리 나에 대해서 알고 예를 들어 미리 퍼널 마케팅이 뭔지 알고 미리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고 이런 과제들이 좀 수행을 하잖아요. 전환율이 높죠. 협조도 높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사전에 주시는 것이 좋죠. 이상한 마케팅도 그렇게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학습하지 아니하면 고객이 되지 못하는, 물론 지금 모르겠지만 예전에 이상한 마케팅 다니셨던 분께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런 건 굉장히 여러분들이 따라서 하시면 좋습니다. 일단 사전에 학습을 하면 뭐가 좋냐? 상담 효율이 올라가요. 그렇죠. 이미 어느 정도 다 파악하고 있는데 당연히 계약률도 올라가죠. 자, 전화 상담 퍼널은 이거는 러셀 브론슨이 활용하고 있는 전화 상담 퍼널이거든요. 러셀 브론슨의 전화 상담 퍼널은 또 두 단계로 좀 진행이 되는 전화 상담 퍼널을 제안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는 프리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리콜을 해서 어떠한 고객에 대한 상태를 먼저 체크를 한 다음에 2차적으로 상담해 주실 분에 대한 어떠한 그 가치를 많이 상승시켜 주고 그분이 당신을 위해서 이러이러이러한 것들을 해결해 주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안내를 해 주실 거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2차 상담을 하는 사람에 대한 가치를 높여주고 그다음에 어떤 한정 조건이나 이런 것들도 미리 알려줘서 고객들이 그다음 본 상담에 집중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둘이서 나눠서 진행을 하더라도 이렇게 한다고 얘기를 해요. 저희가 지금 최근에 이제 창업 그 퍼널을 운영을 하면서 이 전화 상담 퍼널을 좀 활용을 해보고 있는데요. 이 매칭을 둘이서 짝꿍이 돼서 하는 이 매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명을 굉장히 사전에 콜하는 사람은 그 다음 본 상담을 해주시는 분에 대한 로열티를 가지고 참석할 수 있도록 그분에 대한 가치를 상승시켜주고 그 다음에 당신이 어떠한 고통을 해소를 받을 수 있는 건지에 대한 것도 미리 알려주고 그리고 지금 자리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 상담에 집중해 달라는 그런 거 사전에 프리콜을 하는 거죠. 프리콜을 통해서 본콜이 들어갔을 때 상담률이 올라가는 거 저도 직접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VSL 퍼널은, 자, 요거는 영상으로 페이지 안에 영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VSL 퍼널은 무엇이냐? 내가 영상을 줘서 그 영상 안에서 고객들에게 설득을 하고 그 설득을 통해서 그 다음 고객에게 행동을 하게끔 하는, 그러니까 웨비나 퍼널 같은 것들이 녹화된 것으로 돌아간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얘는 조금 시간을 가지고 좀 공부를 할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VSL은 단순히 지금 우리가 이렇게 왜 뭐 특강을 하잖아요. 강의를 하잖아요. 강의를 그대로 찍어서 올리는 방식이 아니고요. 이 안에 스토리라인을 훅 스토리 오퍼의 스토리 구조를 가지고 시나리오를 짜고 스크립트를 짜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스크립트를 짜서 그 안에서 고객을 영상 안에서 육성하고 영상 안에서 클로징을 해버리는 방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VSL은 단순히 영상만 있다고 해서 다 VSL 퍼널이 아니라 이 비디오를 구성하는 방법은 따로 공부를 좀 해야지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역시 잘 학습이 되어져 있는 그러한 나만의 퍼널 툴이 만들어주면 좋겠죠. VSL 퍼널을 위한 비디오 스크립트 같은 것들을 만들어주면 좋겠죠. 그럼 나는 그것을 가지고 비디오만 만들면 되니까. 비디오가 나온 다음에 비디오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나면은 하단에 고객이 그 다음 행동해야 될 버튼 또는 메시지 같은 것들을 페이지가 다운이 돼서 보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 그런 방식으로 보통 운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세일즈 레터 퍼널도 얘는 그냥 그거예요. 이건 그냥 넘어갈게 빠르게 더 빠르게 말씀드리고 세일즈 페이지예요. 결제 페이지인데 위에 그냥 세일즈 레터가 들어가는 겁니다. 세일즈 레터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글의 힘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고객의 어떤 마음을 건들고 이성을 건들고 또 논리나 증거 같은 거를 제시해 줘서 그렇게 기승전결을 통해서 자, 이제 결제해 보실까? 이렇게 하는 게 세일즈 레터 퍼널이고요. 자, 업세 퍼널은 무엇이냐? 업세 퍼널은 결제한 다음에 바로 다음 구매를 거기에서 안내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클릭으로 매출을 극대화시켜주는 방식인데 이거는 국내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국내는 법 때문에 안 돼요. 국내는 앞에 결제한 것을 해외는 되거든요. 그래서 해외 퍼널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업셀 퍼널을 당연하다는 듯이 넣잖아요. 하지만 국내에서는 좀 어려워요. 무엇이냐면은 앞에서 제가 화장품을 구매를 했어요. 앞에서 화장품을 구매를 했는데 구매를 끝나고 났더니 화장솜을 구매를 하래요. 그러니까 스킨을 구매를 했는데 뭐, 뭐 화장솜이나 뭔가 플러스 알파 되는 걸 구매를 하라고 그래서 이거 같이 지금 구매하면은 할인도 되네 하고 제가 클릭하자마자 앞에 등록되어져 있는 카드로 그냥 바로 결제되는 게 이 업셀 퍼널의 원클릭 매출이거든요. 하지만 국내선 이렇게는 안 되지만 어떻게 저는 활용하냐? 다시 한번 결제하게끔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일어나는 업셀 퍼널이에요. 자, 다운셀 퍼널은 보통은 이렇게 해요. 업셀 퍼널을 거절하잖아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라는 링크를 같이 줘서 아니요, 괜찮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다운셀 퍼널, 더 낮은 가격, 훨씬 낮아서 거절하기 조금 애매하네 하는 그런 부분들을 넣어서 고객을 더 결제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더 결제하게 만들어서 마지막 한 명도 놓치지 않겠다라는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즘에 국내 퍼널에도 그러한 페이지도 조금 보이긴 하는데요. 특히 해외 퍼널들 보면은 결제 밑에 아니요, 저는 이러한 모든 혜택을 받지 않아도 상관이 없고 다음에 더 높은 가격으로 구매해도 됩니다. 뭐 이런 문구 있어요. 그리고 클릭하잖아요. 그리고 다운셀 퍼널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막 13만 원짜리 제안했다가 다운셀 퍼널 뭐 13,000원짜리 구매 다른 거 제안을 해주는 거죠. 자, 이렇게 범위를 축소해 줍니다. 곧 끝납니다. 곧 끝나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자, 크로스셀 퍼널은 연결된 상품이 아니라 관련성 높은 보완제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그 면도기를 판매를 했는데 면도날을 판매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보완제니까 뭘까요? 건전지를 판매를 한다거나 관련성은 있지만
그 제품을 보완해주는 보완제를 함께 판매를 하는 것을 그 다음 단계에서 제안을 하는 걸 크로스셀 퍼널이라고 부릅니다. 자, 멤버십 퍼널. 어, 멤버십 퍼널은 그 3개월 차 또는 뭐 1개월짜리 또는 1년짜리 멤버십으로 유료 멤버십을 등록하게끔 하는 자, 그런 부분들 멤버십 퍼널. 멤버십 퍼널은 여러분 구독 퍼널이라고 비슷하게 보시면 돼요. 구독 경제 일어나는 그러한 부분들을 멤버십 퍼널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어, 그 지식 산업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멤버십 퍼널을 내 상품 안에 집어넣는 거는 계속 좀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구독 경제가 일어나야 반복적인 매출을 통해서 나의 그 수익이 계속 향상을 하잖아요. 자, 리퍼럴 퍼널 같은 경우에 내 것을 추천해 주면은 어떤 혜택을 준다라는 것을 통해서 고객이 그 혜택을 보기 위해서 직접 사람을 소개해 주거나 또는 그 페이지를 바이럴을 시켜주는 그러한 것들을 집어넣는 거죠. 자, 이런 것도 여러분 내 퍼널 안에서 활용할 수가 있는데 기술적으로 어떻게 구현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상상으로만 하셨던 분들이라면은 2교시 때 여러분들 이 레퍼럴 퍼널 같은 것도 적용할 수 있는 방식들을 알려드릴 거니까요. 그때 같이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콘텐츠 퍼널은 건강 편집 퍼널이 바로 콘텐츠 퍼널이에요. 그래서 콘텐츠를 제공하는 퍼널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콘텐츠 퍼널 같은 경우에 그 고객의 고객이 콘텐츠를 검색을 해요. 콘텐츠를 검색을 하면은 그 콘텐츠를 검색을 해서 동시에 거기서 무엇인가를 클릭을 하고 거기에 리드를 캡처하기보다는 바로 브릿지 페이지라고 해서 그 제품을 소개하는 페이지 또는 그 제품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일으킬 수 있는 페이지를 만들어요. 아, 예를 들어 아까 다이어트를 예를 들었잖아요. 자, 40대 이후에 여성의 다이어트라고 한다라면 40대 이후는 이러이러한 어떤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서 내가 뭐 특히 살을 찌는 행위를 하지 않아도 왜 살이 자꾸 찌는지. 근데 이게 그냥 보게 되면 속도가 빨라져서 1년이면 몇 킬로가 찌게 되고 뭐 5년 쌓이면 몇 킬로 정도가 평균적으로 찌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몸에 어떠한 반응이 일어나고 건강에 어떻게 해치게 되는지 그런 내용들이 적혀져 있는 그런 이제 브릿지 페이지가 만들어지면서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 몸을 다시 되돌리는 나한테 맞는 다이어트의 방법을 찾아봐야지 된다라는 솔루션을 마지막에 줄 수 있죠. 그렇게 해서 고객이 검색해내는 그런 콘텐츠에 그 콘텐츠랑 연결되어져 있는 브릿지 콘텐츠를 통해서 고객이 완전 그 리드를 집어넣을 수 있는 랜딩 페이지 또는 세일즈 페이지를 갈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바로 이런 콘텐츠 퍼널 중에 하나입니다. 콘텐츠 퍼널은 이거는 유튜브나 인스타나 스레드를 운영하는 방식하고도 굉장히 연결돼 있어서요. 이건 따로 시간을 내서 설명을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서밋 퍼널도 그렇고, 브릿지 퍼널 조금 전에 설명해 드린 거, 그거의 연장선인데요. 이 브릿지 퍼널은 되게 제가 많이 쓰는 퍼널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무엇이냐면은 이 고객에게 바로 세일즈를 하지 않고 여러분이 광고만 이렇게 운영해도 전환율이 꽤 많이 올라갈 거거든요. 광고를 통해서 내 상품 페이지로 바로 가게끔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내가 리드를 확보하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5만 원짜리, 7만 원짜리 구매를 하고 하는데 이걸 언제 리드를 받아서 콘텐츠로 고객을 육성을 시키고 막 이렇게 해요. 그렇지 않고 이제 막 광고를 통해서 또는 나의 SNS 컨텐츠를 통해서 고객이 클릭을 했어요. 그랬을 때 외부 판매 페이지로 바로 보내지 마시고요. 프리세일 페이지 또는 브릿지 페이지를 통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러한 고객의 심리를 읽어주고 그다음에 그것을 방치했을 때 어떤 위험이 있을지 알려주고 그로 인해서 여러분이 지금 현재 어떤 행동을 하면 이걸 극복할 수 있는지 알려주면서 우리가 그러한 솔루션을 준비를 했어. 밑에 클릭을 해서 한번 확인을 해봐. 이러한 프리세일 페이지, 브릿지 페이지를 주어서 거기를 통해서 세일즈 페이지나 랜딩 페이지를 연결하게끔 하는 그렇게 좀 판매를 해보시는 것을 좀 시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렇게 판매를 하시면, 아니, 바로 고객이 가서 구매하는 것도 어려운데 페이지를 읽고 가면 힘들지 않아? 라고 얘기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전환율이 굉장히 올라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최소 3배 이상 올라가는 거를 체험하실 수 있는데, 그 예로 최근에 저희도 창업 퍼널 한다고 했잖아요. 그 창업 퍼널 안에서도 블로그를 통한 프리세일 페이지를 두고 그 블로그에서 랜딩 페이지를 도게끔 하는 그러한 퍼널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고객 전환율이 굉장히 높아요. 고객이 많이 들어오진 않죠. 광고할 때보다는. 그치만 10개 정도 들어오는데 5개 이상이 전환이 되면 되게 높은 거잖아요. 60%의 전환율이 여기에서 그 딥에서 60%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판매하지 마시고요. 직접 판매해야 되는 제품들도 프리세일 페이지를 꼭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다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이 퍼널들은 여러 가지 그 전략들이 있잖아요. 전략에 맞는 이 퍼널들을 같이 좀 유기적으로 연결해 보셔서 운영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획득할 때 예를 들어 뭐 리드 마그넷을 했다라면 이 리드 마그넷과 그다음에 리드 마그넷을 통한 웨비나 퍼널, 그다음 전환을 하기 위해서 웨비나 퍼널을 연동을 시키신다거나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퍼널을 좀 유기적으로 좀 가져가시면 좋습니다. 확장해서. 제가 지금 최근 또 운영하고 있는 퍼널 중에 영어 플랫폼 퍼널이 있는데요. 퍼널을 이렇게 설계를 할 때는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순서 있잖아요. 순서 다 지켜서 했어요. 한 땀 한 땀. 다 지켜서 할 때는 좀 고통스러웠어요. 고통스럽지만 퍼널을 설계를 해서 이제 오픈을 했거든요. 첫 번째 한 달에 전환율이 거의 없었어요. 되게 없는 거예요. 되게 없다가 이제 그게 어떤 전환 최적화를 시키고 났더니 그러고 나서 3, 4개월 동안 4개월 정도 들어온 전환된 영업자가 674명이나 되었어요. 674명이면 되게 많은 숫자거든요. 674명이 바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한 4개월밖에 안 걸렸어요. 그리고 났더니 어디서 연락이 올까요? 보험사에서 또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또 같이 협업하는 계약을 얼마 전에 맺었습니다. 자,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A 플랫폼과 B 플랫폼, 창업 플랫폼을 또 퍼널을 가동을 하고 있는데 이 창업 플랫폼과 그 이전의 영업 플랫폼이 또 서로 조인을 할 수 있는 다리를 또 만들게 되고 그리고 이러한 뭔가 성과를 나는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알기 시작을 하면 퍼널이 꼭 그 서비스에만 잘 적용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식품에만 잘 적용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뷰티에만 잘 적용되는 것도 아니고 고객이 필요한 모든 것에는 이 세일즈 패널을 다 작동을 해요. 그래서 이 작동하는 방식을 우리가 조금만 익히고 작동을 하게끔 하는 거를 몇 번 경험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떠한 퍼널을 운영을 하시든지 적용을 하게 됩니다. 이 창업 플랫폼 특히 최근에 제가 베타 버전만 넣어가지고 운영을 하다가요. 그다음에 육성을 마무리를 딱 하는 순간 딱 완료를 지었거든요. 그날 딱 세팅을 하고서 가동을 딱 시켰는데 바로 저희 팀에 그 팀한테 연락이 왔는데 팀원분께 대표님 여기 지금 오늘 갑자기 상담 요청이 너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육성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그럼 육성을 어떻게 설계하고 어떻게 세팅할 것인지 여러분 이 교실을 통해서 꼭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같이 좀 봤던 이 28가지 이상 되는 퍼널 더 있습니다. 내가 좀 바꾸면 또 창조된 퍼널이 나오겠죠? 이 퍼널 유형들을 내 가치 사다리에 어떻게 얹혀가지고 구성을 할 것인지 그것도 이 교실을 통해서 어떻게 쉽게 할 수 있을 것인지 저희는 한 8년 이상, 8년 정도의 그 습득된 노하우를 가지고 적용해보고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8년 동안 앞으로 노하우를 쌓으시겠습니까? 8년 된 노하우를 그냥 압축돼서 여러분이 받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좀 쉽게 쉽게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2교시 때 보여드릴 건데요. 여러분 쉽게 되는 건 없습니다. 쉽게 되는 건 없지만 안 되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안 되는 게 없기 때문에 되는 방법 같이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저 조만간 지금 떡 사업도 하나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떡 사업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브릿지 페이지 있죠? 이 브릿지 퍼널을 굉장히 잘 활용할 거예요.
그러니까 콘텐츠 퍼널과 브릿지 퍼널을 이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거기서는 활용을 할 거기 때문에 푸드 사업의 첫 번째 타자로 떡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활용을 할 겁니다. 아, 떡도 퍼널로 팔 수 있구나라는 걸 여러분 기억을 하시면 돼요. 떡은 근데 가만 고객을 리드를 받나? 어떻게 받아요? 떡 얼마나 한다고. 하지만 알림 설정은 받을 수 있겠죠? 그렇죠. 다 뒷땅에서 받을 수 있어요. 먼저 판매하고 어떻게 브릿지 페이지를 통해서 세일즈 페이지로 넘어가고 세일즈 페이지를 통해서 구매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또 알림 설정을 받게 하고 이렇게 해서 고객들을 지속적으로 재구매할 수 있는 고객들을 늘려주는 거죠. 자, 그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이렇게 28가지 퍼널 리스트 함께 같이 봤고요. 요 파일은 함께 제공을 해드릴 테니까 보시면서 2교시 들으시고 보시면서 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10분 쉬고 2교시 바로 들어가도록 할 텐데요. 2교시에 여러분 좀 실습이 많이 있으니까 웬만하면은 PC, 지금 핸드폰으로 들어오셨다고 하더라도 옆에 PC가 있으면 PC로 다시 한번 들어와 주세요. 자, 그러면 10분 정도 쉬고 지금부터 55분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